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 N번방 사건의 내면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 기성정치가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지혜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양진호 사건, 소라넷 등 무수한 사건이 있었고 디지털 성범죄가 지난 10년간 23배나 증가했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먼저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소라넷이 만들어진 것이 한 1999년도부터라고 보는데요. 이게 산업화될 때까지 그동안 정치사회권이 눈을 감아왔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피해가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됐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이거 관련한 조치와 입법과 피해자 구제를 요구해왔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의지가 없어서 제대로 된 제도 변경이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네. 이번에 N번방 재발방지 국민청원에 법사위원들이 했었던 태도만 보더라도 이게 예술작품이니 혼자 즐기는 시기라는 이 잘못된 표현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피해와 이 공포에 국회에서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주빈의 여러 얼굴도 논란입니다. 긴 시간 봉사활동을 했고 대학교 때는 성폭력 예방 기사를 쓰기도 했고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해서 경찰의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간 여러 성범죄자들을 보셨을 텐데 조주빈의 이런 두 얼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텔레그램 운영자들을 보면 본인들이 검거됐었을 때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었더라고요. 네.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범죄자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중대 범죄자임에는 틀림없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해자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피해자인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뒤늦은 법안 추진, 또 정당들의 공약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의 경우를 살펴보면 박광원 의원,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법안을, 또 박대출 의원은 운영자에 대한 형량을 최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효성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죄부터 다루려면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가 점유권이고요. 다른 하나가 관리권인데요. 그런데 이게 예전 같은 법 해석 방식으로는 영상물을 다운받으면 소지죄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유포되는 불법 영상물은 보통 스트리밍입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는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스트리밍까지 포함되는 영상을 어떻게 소지죄로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 소지죄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자에 대한 형량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최대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방을 운영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플랫폼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텔레그램은 지금 서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경찰조차도 본 서버를 못 찾았거든요. 거의 다크웹과 가까운 수준인데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 대처가 필요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웹하드나 어플을 활용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삼지다운책 같은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N번방 가입자 신상 공개 또 전수조사에 대해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 공개 갑론을박이 상당한데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성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공개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마녀사냥 같은 것에 있지 않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범죄자가 공동정범으로 함께 일으키는 저는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이 그 가해자들이 돈을 내지 않았다면 성착취 영상물이 제작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공동정범으로 같이 함께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범위인데요. 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신상공개를 해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정당하게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상공개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 저 정도로 이런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소비가 심각한 범죄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자들이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자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회유와 협박 또 이후에는 유포와 신상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피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이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회복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부터 그다음에 민형사 소송 시에 변호사를 조력한다 등 성폭력이나 우리 사회 가정폭력에 있어 왔었던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늘상 하던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들을 대책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고 또 피해자에게 조력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완전히 기해야 될 텐데요.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여성들 내 주변에 N번방 가입 남성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한편 또 남성들은 이 문제를 모든 남성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을 이야기하는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어떤 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N번방에 참여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이용하신 분이 26만 명이라고 지금 산정되고 있어요. 네. 근데 전국의 택시 수와 비슷합니다. 거리에 택시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게 남성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시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만큼 강간 문화라고 하는 것, 여성 혐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례로 남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먼저 자각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성범죄, 어떤 철퇴가 있어야 근절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정치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했지만 특히 이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국회가 너무 무능력해요. 제도를 만들고 많지 않은 예산으로도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법원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나면 그만큼 형량을 제대로 재판 결과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근본적 대책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 사회에 이 책임 있는 자들의 인식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책과 법을 만들어 나가는 입법 노동자들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혜 젠더 폴리틱스 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